자, 오늘 시장의 모습 마지막으로 시장의 모습까지 한번 할 겁니다. 사실 시장의 모습은 내일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한번 떨어지고 어제도 한번 월요일도 한번 떨어졌죠. 지금은 조금 오르나? 지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면서 이미 세력들은 발 뺄 만큼 뺐고요. 지금 분위기 보고 있는데 그 모습 한번 잠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말까지는 토요일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뒤늦게 트럼프 관세가 장난이 아니네 호들갑들 떨면서 목요일날 살짝 떨궜다가 금요일날은 맘먹고 빼버렸죠. 전면 철수했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뒤늦게 이제 와서 사실은 발 뺄 놈들은 다 뺐고요. 역시 개미한테 넘기고 나갔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화요일이죠. 어제 월요일 장이 어땠다고 하나요? 제가 오늘 보니까 뒤늦게 이번엔 또 뭐냐? 금요일에는 뒤늦게 트럼프 관세가 장난이 아니네? 1월 말에만 해도 별거 없다 하더니 그러면서 지금까지 뺄만한 돈을 다 뺐고 이제 와서 핑계대고 완전히 뺀 거 그때 보여드렸죠. 차트로. 그런데 어제는 이제 또 뭡니까? 뒤늦게 AI 투자가 너무 과잉되어 있네? 이거 언제는? 아니라면서요. 1월 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미 시장은 그때부터 바뀌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근데도 계속 아니다 오히려 더 도움된다 하더니 어제 드디어 그게 1월 27일인가 미국 증시에 쇼크가 왔으니까 오늘이 25일이니까 딱 거의 한 달 만이네요.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와서 AI 투자가 너무 과잉된 거 있을 수도 있겠어. 빅테크가. 그때는 아니다 괜찮다 다 하더니 또 이러고 있죠. 자기들은 다 빠지고 이제 와서 이제 정말로 중요하게 간 볼 시점이 되니까 완전히 빼고 뒤늦게 이제 또 이제 와서 양심 고백하는 척 하고 있죠. 너무 뻔하고 지금 제가 맨날 이런 식으로 시장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는 1년 내내 시장이 그렇습니다. 사실 1년 내내 자세히 보면. 그래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런 흐름으로 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항상 다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력들도 자신들이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세력들이 시장이 이건 아니다 하고 미리부터 개미들을 속이고 자기들은 몇 달에 걸쳐서 차근차근 철수를 하고 나중에 완전히 철수를 해도 세상 일이 또 바뀌면서 철수 안 하고 끝까지 야수의 심장으로 버틴 개미들이 승리하는 때가 오기도 해요. 간혹. 하지만 절대 월가에서 장사꾼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얘기해 주는 거 그거는 홈쇼핑에서 물건 파는 쇼 호스트들의 얘기로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잘려요. 그래서 정말 경제의 모습을 어떻게 보는가를 조금 어디서 얘기를 듣고 싶다면 차라리 월가에서 그런 이권에 관련되지 않은 큰 그런 거를 우리가 구루라고 하죠. 구루? 월가의 구루들한테 얘기를 듣고 특히 현역에서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은퇴해서 나와 있는 그런 경제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거시경제적 관점을 차라리 듣고 참고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파악하면 큰 흐름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몇 달 전부터 움직이고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식으로 다른 논리를 내세우면서 겉과 속이 다른 거를 감별해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경제 기사들을 보실 때도 그런 거를 점점 기사들에서 그런 행간을 읽고 겉과 속이 다르게 지금 되는 그 기사들을 분별하는 힘이 조금씩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큰 세력들이 하는 대로 같이 움직이게 되면 큰 위험은 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라는 거죠. 왜? 개미들보다 항상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개미들보다는 더 유리한 게임을 하거든요. 불공평한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그래도 개미들도
뒤통수 당하는 일은 확률적으로 적어지더라. 제 생각은 그렇고요. 항상 제가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일단 안전할 수는 있다. 비교적 라는 겁니다. 지금 다우 지수인데요. 다우하고 S&P하고 뭐 나스닥하고 다 이게 지금 세로줄이 작년 그 트럼프 선거 날입니다. 11월 6일 부터해서 갭으로 빵 쇼커버링 맞고 떠오를 때부터인데 그때부터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테슬라 비트코인 중심으로 해서 뭐 화석연료부터 해서 뭐 에너지에서 뭐 금융에서 부동산에서 뭐 제조업들에서 막 다 날라갔죠. 날라갈 때 제가 2024년도 한 해를 그때 회원 영상들에서 쭉 본 것처럼 너무 2021년도 상황하고 너무 많이 비슷하다. 세력들이 먼저부터 발 뺀 거. 끝까지 이제 제일 힘드는 거 남아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대통령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한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즉 12월 초까지 계속 시장은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트럼프 때문에 기업 친화적으로 바뀌고 금리도 인하하고 하면서 오르지만 너무 세상 돌아가는 모습과 시장 돌아가는 모습이 2021년도와 비슷하니까 저 같으면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종목별로 아주 좋은 하나하나 다 빠르게 정리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때 12월 초입니다. 여기 딱 보니까 12월 언제예요? 고점 친 게 12월 4일이에요. 그때부터 빠지죠? 빠지고 다시 오르는 듯 도전했다가 또 빠지고 있어요. 결국은 횡보하고 있죠, 지금. 네.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중계를 해드렸고 여기서부터는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구간이고 다 도망가는 구간이고 같이 도망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죠. 12월 초에 12월 5일 6일쯤에 고점 찍었다가 출렁출렁 했다가 드디어 전고점 넘었다 다시 재탈환했다 하면서 하다니 갑자기 저번 주부터 트럼프 관세가 장난이 아니네. 장난이 아닌 거 우리 이때부터 알고 있었죠. 트럼프 프로파일링하고 그 여러분들 들으면서 짜증나서 찌푸리시면서 아유 저놈은 또 저러네 저 늙은이 하면서 극우 마가파가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쟤는 극우를 싫어해? 하지만 트럼프를 뒤에서 상투 잡고 움직이는 지금의 이 정치 세력의 교리가 뭔가 그 방향을 알아야 정말로 트럼프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여러분들 1월 달에 설날 연휴 귀성길에도 제가 녹음해서 시끄럽게 떠들었고 앞으로 점점 트럼프의 관세는 장난이 아니다. 왜? 극우의 지지를 받는 거 지금 이 트럼프 2.0이 어떤 거를 알아야 된다. 국제정세와 경제도 결국은 그 영향을 받게 된다 했던 건데 지금 점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하나하나 이제 저 말고도 나오는 뉴스들 보면 확실히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죠. 본색이 나오죠. S&P 500도 그래서 뒤늦게 그거 몰랐다 하면서 던지고 도망가고 AI도 제가 분명히 1월 말부터 세상은 완전히 변했고 시장도 변했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다 변했다고 딥시크 때문에. 그런데 아니다 괜찮다 별거 아니다 딥시크 완전 짭에다가 과장됐고 어쩌고 저쩌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지들은 다 도망갔다. 그리고 이제 어제 핑계가 딥시크 때문에 AI 투자가 과잉된 거 아닐까? 그런 핑계로 어제 또 뺐어요. 그래서 결국은 S&P 500 어제 어디까지 뺐나요? 예. 트럼프 땅 되고 나서 며칠 동안 올랐던 그 수준까지 뺐습니다. 그죠? 아까 다우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가장 트럼프 수혜주가 많은 데라고 하더니 어제 딱 뺀 데가 그렇죠? 트럼프 당선되고 그 다음날 쇼커버너 뜬 그 수준까지 뺐어요. 갖고 놀았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겠죠. 나스닥 100도 정확히 12월 나스닥 100은 좀 더 올라갔죠. 시총이 큰 것들이 많아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미국에 지금 시총 큰 거 7개가 전체를 다 움직이잖아요. 10개인가? 그 중에 7개 중에 6개인가가 빅테크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뭐 다른 거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건가? 그러니까 나스닥 100은 더 올라갔는데 12월 중순까지 그래도 다시 전고점 탈환하네 하더니 다시 떨어지죠?
나머지 안 보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어제 뭐 기사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MS 투자 위축 우려에 반도체주부터 무너졌다. 시장은 처음에 금요일날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해서 쭉 올라왔는데 막판에 완전히 그대로 다시 또 뚝 떨어졌죠. 개장 직후에는 지난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지만 이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소 두 곳의 민간 데이터 센터 운영자와 더 이상 재계약을 안 하고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 실현 시점이 AI에 대한 수익 실현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돈만 드립다 갖다 놓는데 언제 그 투자 수익이 나오냐 하는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 방향은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동안 투자한 거 날릴 수도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트럼프의 스타게이트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많이 지어야겠냐. 물론 지으면 나중에 다 이용은 하겠죠. 전 세계 AI가.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을 때 그만한 투자한 만큼 수익을 앞으로 거둘 모델이 유지가 되겠느냐. 이게 문제죠. 데이터 센터 계속 지으면 계속 이용하는 거는 나올 거예요. AI 시대가 되니까. 근데 엄청나게 돈 들여갖고 여러분들이 비닐하우스 만들었는데 그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팔아가지고 나오는 돈이 비닐하우스 시설비 갚지도 못할 정도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한 투자한 거에 몇 배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기대로 관련 주식들은 다 올라 있잖아요. 주가는. 이미 그때부터 돈 다 빠져서 저렇게 1월 말부터 아니다, 괜찮다 떠들었지만 시장은 지금 거의 오르지를 못했고 오히려 다 오른 거 까먹었고 오히려 딥시크 때문에 중국 주식이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지금 엄청나게 오른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치면서 지들은 포트폴리오 싹 해놓고 재미 볼 만큼 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와서 양심 고백하듯이 뒤늦게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빼요. 차익 실현해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또 쫓아오는 개미들을 보면서 또 떠넘기고 재미 보고 오를 땐 오르다가 정리해야겠다 하면은 자기들은 또 몰래 몇 달 전부터 정리하고 계속 시장에는 거짓말하면서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이제 넘길 때 됐다 하면 또 뭐 하나만 나와도 이제는 호재가 아니라 이게 악재다.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아니라 시장에서도 배드뉴스다 하면서 쫙 빼고 이러니까 이 게임을 개미가 기관들을 따라갈 수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커의 신이어도 판돈 100만원 가지고 판돈 10억원 들고 온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에서 뭔가 재미를 봐야겠다 하면 제 생각에는 큰손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많은 뉴스를 봐서 아는 게 아니라 홈쇼핑을 봐가지고 거기에는 쇼호스트들 말을 믿으면 안 되고요. 에이, 그만할게요. 시끄럽다 내가 들어도. 그리고 이제 막판에 또 트럼프가 한 번 더 조만간 3월 되었는데 아직 뭐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얘기가 제대로 안 됐다. 나 계속 잘 안 되면 그냥 관세 때릴 거야. 또 한 번 엄포를 놓고 또 말장난 한 번 했다고 하는 게 그것도 뭐 그랬다고 하고요. 자, TD 코엔이라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어제 나와서 그런 거죠. 재밌는 거는 그때도 그런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비슷한 1월 말에도 앞으로 이제 그 딥시크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스타게이트나 여러 군데서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까지 투자한 만큼 수익을 앞으로 거둘 수 있겠냐? 인공지능의 모델이 달라지고 있는데 더 싼 GPU를 더 조금만 쓰고도 충분히 추론형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모델이 이미 나왔는데 드립다 예전처럼 물량으로 때려 박는 거. 물론 앞으로 더 많은 AI 회사들이 더 많이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많이 하면서 너도 나도 전 세계가 인공지능을 모든 분야에 쓰는 데가 오니까 데이터 센터 지어놓으면 무조건 다 쓰기는 하겠지. 하지만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주고 그래픽 카드 하나에 5천만 원을 주고 몇십만 개를 심어갖고 만든 데이터 센터에 지금 그게 나중에 한 달에 이용료 얼마씩 받아갖고 회수할 건데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때도 그런 보고서 나왔어요. 그래도 시장은 아니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똑같은 보고서인데
기겁을 하네요. 어제는. 예.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늘리진 않고 몇 개 있는 것도 재계약 안 하고 그리고 뭐 영구 임대도 아니고 잠깐 단기 임대로 가는 것도 계약서를 바꾸기도 하고 해외에도 열심히 짓겠다는 거를 미국으로 돌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보고서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면서 그런 거 아니다. 자기 똥 밟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하지만 오픈 AI하고도 이미 멀어졌죠. 지금 트럼프의 스타게이트에 오픈 AI가 황태자로 안 들어갔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성격상 해코지 해야 됩니다. 오픈 AI한테 해코지 해야 돼요. 막 정보 퍼뜨리고 기사 퍼뜨리고 막 해가지고 감히 날 배신해 네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또 감히 트럼프 스타게이트에 찬물을 찌끄를 지금 미국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감히 용기 있게 나설 빅테크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방향전환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또 보게 되네. 또 그러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재밌죠? 저번에 봤으니까 안 봐도 될라나? 저번에 차트 한번 쭉 봤었죠? 3일 전에. 이것도 제가 작년에 그 영상들 만들 때 특히 작년 그 2분기 때 빅테크의 클라우드 실적 나올 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그때 나올 때부터 시장에서는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거 우리 AI 클라우드 때문에 고객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막 앞으로도 이게 엄청나게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 내용을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뜯어봤었죠. 저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쿠폰으로 안 쓴다니까. 그리고 그만큼 돈을 더 쓰고 어쩔 수 없이 미래 시장을 10년 뒤를 선점하려고 돈 있는 애들끼리 돈지랄 붙은 거다. 치킨 게임. 근데 지금 저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AI 클라우드 저 돈 주고 안 쓴다. 근데 이제는 딥시크 때문에 기술도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고점 친 게 작년 7월 5일이에요. 그러죠? 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얼마 안 돼서입니다. 세력들 그때부터 제가 다 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회원 영상들에서. 지금 보세요. 정확히. 그때가 고점이고 더 이상 그때 몸으로 돌아가지를 못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AI 제일 수혜 빅테크 중에 어쩌다 입으로만 떠드는데 제일 먼저 고점 치고 빌빌합니다. 제일 돈 많이 넣어놓고. 그리고 어제는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심각하게 떨어졌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죠? 시장에서 항상 하는 얘기하고 틀립니다. 테슬라 뭐 지금 자율주행으로 테슬라 얘기 많이 했으니까 자율주행으로 먹고 산다 하는데 테슬라가 지금 그 공무원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서 자율주행 사업부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 다 잘랐죠? 자기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도저히 이게 승인해줄 만한 기술력이 안 된다고 막았던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한다고 다 잘랐어요. 지금 거기 부서에 남아있는 애가 솔직히 남아있는 애들 지금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아는 전문가가 없대요. 기술이 와도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인가 할 정도로 고급 인력은 다 잘랐대요, 이번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들은 이제 윗대가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뭐 또 기술도 잘 모르고 그냥 공무원들.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압력 넣으면 테슬라 자율주행도 승인해가지고 이제 해주겠죠, 앞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봤자. 이미 자율주행 기술도 딥시크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가성비로, 기본 옵션만 받고, 아직도 테슬라는 자율주행 옵션 들라면 1,000,000원인가 더 줘야 되죠? 기술 자체도 이미 다른 회사들이 자율주행 앞서갔습니다. 앞서갔어요. 예. 테슬라는 자꾸 걔네들보다 더 좋은 기술을 내놔야 되니까 지금 못 내놓고 자꾸 더 좋게 만든 다음에 내놔야지. 그래야 이 체면이 쓰지.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맞죠? 얼마 전에 딥시크까지 나오고 오픈 AI 나오고 딥시크까지 나오니까 일론 머스크도 XAI 그록이라고 자기들만의 인공지능
거창하게 선전하고 내놨죠. 실제 벤치마크 보니까 챗 GPT 뭐 4, 5보다 그 다음에 딥시크보다 잘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베타 버전이에요. 안전성 테스트도 안 했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베타 버전을 내놨겠어요. 시중에 내놓을 수도 없는, 아직 실험이 다 끝나지도 않은 걸 내놓은 거예요. 테슬라 주가 반토막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항상 제가 몇 년 전부터, 1년 전부터 하던 얘기, 완전 주행 기술이 정말 그럴만한 기술이 되겠냐? 머스크의 정치적 리스크, 판매 실적,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시가총액은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장주인데, 성장주라는 거를 반영을 해서 시가가 저렇게 올라야 했는데 이미 작년부터 테슬라는 가치주로 변했다. 포드나 GM 자동차처럼. 근데 지금 저 주가가 정당화되냐? 이 네 가지를 똑같이 꼽고 떨어지면 반토막 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놈이 그랬냐? 심지어 테슬라 초기부터 꾸준히 테슬라를 밀어줬던 테슬라 강세론자가 그런 얘기를 드디어 내놨다고 합니다. 많이 정리했겠죠, 그동안? 테슬라 주식 이미, 아까 테슬라 차트 한번 볼까요? 정리할 만큼 1년에 걸쳐서 아마 정리했을 거고, 이제부터는 테슬라 좀 떨어지면 돈 버는 포지션 슬슬 구축해 놓고 이제 시장에 이제 배신자로 나온 겁니다. 한두 명씩 저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무너져요. 조심해야 돼요. 테슬라도, 예, 제가 이거 트럼프 당선되고 여기 정치 테마주 됐다 해서 여기 오를 때부터, 정고점 넘을 때부터 세력들은 이미 11월, 12월 떠넘기고 철수한다, 단계적으로 말씀드렸죠. 계속 손바꿈이다. 이게 정고점 넘고 날아갈 것 같아도 했고, 그때부터 쭉 떨어지고 있어요. 팔란티어, 이번 주에 제가 재밌겠다고 보장 게 팔란티어하고 그때 슈퍼마이크로였는데 아직 결과 안 나왔죠. 하루밖에 안 지나서. 팔란티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아직 가능성이 있죠. 팔란티어가 솔직히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이 있죠. 지금 같은 미국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에서 미국의 국가정보기관과 국방부나 뭐 이런 거 다 상대하고 기업들을 상대하면서 사이버 보안, AI 이용해서 이거는 국가가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잘 나가고, 문제는 너무 비싸졌어 지금. 한 번쯤 차익 실현할 때가 됐는데, 여기서 이 밑으로 지금 이 갭으로 딱 여기부터 2월 3일부터 떴는데, 이 갭 밑으로 떨어지면은 조금 오래 조정되는 거죠. 근데 어제는 중간에 걸렸네요. 오늘 봐야겠네요. 오늘 살아나면 좀 살아나는 거고, 이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 좀 골치 아픈 거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슈퍼마이크로 와가지고 한번 또 띄웠는데, 그때 이게 올라간 거 딱 지금 반틈 올라왔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반띵 올라왔는데 지금 슈퍼마이크로도 그 회계감사 부정 때문에 그 이제 제출해 내야 할 서류가 있는데, 그게 아마 미국 시간으로 내일일 겁니다. 내일? 오늘인가? 내일인가? 후원 장담했으니까 이번에도 기한에 늦지 않게 내겠죠. 그때 기한에 맞춰서 그거를 못 넣어가지고, 회계 그거를 못 넣어가지고 그때 폭 나간 거죠. 이번엔 넣겠죠, 설마. 근데 어쨌든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결정의 날이 다가오니까 오늘 내일 시장에서는 딱 반띵 50% 오른 다음에 이때부터 뺐죠. 도망들 갔죠. 여기 거래량 보세요. 그날 빵 터졌죠. 다 도망간 거예요. 여기까지 올린 애들, 못 모르는 애들한테 넘기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오늘 내일 결과 또 보겠죠. 근데 얘는 팔란티어에 넣어야지. 이 뺀 돈 넣으려면 차라리. 그죠? 중국 기술주도 그때 한번, 어제 중국 기술주 알리바바 딥시크 때문에 올랐던 거, 알리바바, 징둥닷컴 뭐 엄청나게 어제 다 잘랐어요. 10%씩 폭락했답니다. 10%, 8%, 7%. 이거는 차익 실현할 때가 된 거죠. 차익 실현할 때가 된 거죠. 그동안 한 달 동안 중국 기술주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급하게. 한번 도망갈 때 이제 먹고 튈 때가 됐고요.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는 안 그러겠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술주는 요렇게 이제 세력들이 다 잘라먹고 도망갔겠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아무리 트럼프가 와서 쌈 걸어도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앞으로 1년 안에 인공지능하고 양자 컴퓨터, 야, 이걸로 그냥 패권이 정말 이제부터는 중국이 바닥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전에 트럼프가 미국 극우 세력이 그 꼴을 안 보겠죠? 한 번은 부딪혀야죠. 그래서 지금 중국 기술주 믿고 들어가기에는 트럼프하고 한 번 치고받고 하는 1년, 2년이 남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렇죠? 지금 모든 관세 전쟁, 미국 마가의 전 세계 관세 전쟁은 일단 만만한 놈들부터 우크라이나 같은 애들은 닭모가지 비트는 거고 한국도 문제예요. 앞으로. 한국도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구산 빼거나 뭐 어쩐다 하면 우리도 모가지 갖다 대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만한 우방들한테서 미국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우방들 다 만만한 놈들부터 때려잡아갖고 25% 관세하겠다 뭐 하겠다 다 지금 협상하는 거고요. 중국은 지금 만만치가 않죠. 이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벗어났고 그 전에 다른 나라들하고 많이 교역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하고 다르게.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 중국도 힘들지만 미국도 많이 실속은 없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공들여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중국은 같이 한번 붙자고 겁을 주면 중국은 붙습니다. 말씀드렸죠? 공산주의 사회라서 경제가 무너져도 허리띠 졸라매고 한판 붙자고 붙어요. 민주주의 사회는 경제가 그래서 트럼프하고 자존심 싸움에서 망가지면 다음번 총선에서 야당한테 공격받고 다 깨집니다. 그래서 못해요. 중국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미국도 제일 신중해요. 하지만 결국 미국 마가파의 최종 피터 나바로 같은 트럼프 옆에서 상투 잡고 흔드는 애들이 쓴 편찬한 책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중국 자체를 우리나라 지금 극우들이 북한과 중국 그놈들이 지금 빨갱이들이 다 저기에서 야당 다 선관위 다 조작한다고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똑같아요.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아주 관세나 무역 전쟁을 심각하게 벌릴 거고 중국이 좀이라도 미국보다 기술력이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바이든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놓고 중국을 기술적으로도 견제할 게 틀림없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주에 앞으로 이제 중국의 기술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상당 부분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그 싸움이 무서워서 쉽게 못 들어가고 방망이를 아주 짧게 잡고 세력들이 하는 거에 보조를 맞춰서 영차 넣다 뺐다 해야겠죠.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해보시고요. 근데 중국 본토는 틀리겠죠. 저렇게 막 하루에 10%씩 미국에선 빼도 중국 본토는 중국 사람들은 지금 애국 열풍이 불었어요. 딥시크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또 마윈이랑 다 트럼프라는 시진핑이 기술 굴기. 그리고 솔직히 대단합니다. 지금 중국의 기술 굴기가. 그래서 중국 애국심 그 본토 때문에 안 빠지겠죠. 잘. 어쨌든 지금 며칠 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저번 3일 전 영상에서 중국 상하이 보면서 여기 밑에 선 걸렸다. 한 번쯤은 차익 실현할 때가 중국에서도 됐는데 중국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흔들리진 않네요. 홍콩 항생도 지난 전고점을 회복했는데 여기서 한 번쯤 홍콩에서도 차익 실현하겠다 하는 사람들인데 중국 개미들은 끝까지 믿고 가겠죠. 근데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좀 며칠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월 말부터 딥시크 나오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왜들 그렇게 호들갑이야. 월가에서 그렇게 떠들어 놓고 지난 한 달 동안 나스닥은 3.86% 상승했고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글로벌 한머니는 중국 주식으로 재빠르게 옮겨가서 한 달 전부터 지난 한 달 동안 항생 테크주는 무려 26.9%가 올랐습니다. 재미는 지들이 다 본 거예요. 우리한텐 거짓말 쳐놓고. 재밌죠? 지난 한 달간 지금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미국 빅테크 기술주 요거밖에 안 돼요. 와, 중국 봐요. 지들이 다 놓고 재미 보고 한머니.
이제 중국도 좋다 하고 또 뒤늦게 들어가면 또 차익 실현하면서 또 우리한테 넘기고 뭐 그런 거지 뭐. 여기 나와 있죠. 딥시크의 AI 모델 발표 이후에 알리바바, 텐센트 전부 글로벌 지금 투자머니가 재평가하면서 달라졌다. 그렇죠? 그때는 아니라고 하고 한 달 지나니까 다 드러나죠. 자,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을 이제 볼 건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엔비디아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GPU가. 그러죠? 문제는 뭐냐면 뭐 딥시크가 아무리 세상에 어떤 그 싼 GPU로 뭐 조금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AI 훈련을 가능하게 세상에 룰을 바꿨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앞으로 1, 2년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지고 거기에는 계속 엔비디아 걸 채워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엔비디아에서 지금 최신용으로 내놓는 칩이 블랙웰이에요. 아시죠? 블랙웰인데 블랙웰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발열 문제예요. 발열 문제. 요거 가지고 대판 싸웠죠. TSMC한테 가가지고 왜 물건을 똑바로 못 만드냐, 왜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문제가 생겨 하니까 TSMC도 화를 버럭 냈죠. 설계를 그지같이 해와가지고 애초부터 결함이 있는 걸 이 정도 만들어낸 것도 우리 기술력이니까 만들어낸, 한번 대판 싸웠다 화해했고요. 그리고 맨날 발열 잡았다 하더니 몇 달이 지나서도 아직도 이번에도 우리나라 SK 최태원 회장한테 야, 이거 발열이 아무래도 니네 SK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메모리에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최태원 회장도 승질내죠. 설계를 그지같이 지네가 잘못해놓고 어먼데다 또 한 소리 하네. 근데 뭐 발열이 있어도 쓴다고 합시다. 억지로 막 시키면서. 문제는 블랙웰을 설계를 해서 1년, 2년 동안 전 세계 그 데이터 센터에 지금 막 몇백만 개를 넣는다고 해봅시다. 몇십만 개를. 근데 그 블랙웰을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TSMC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TSMC 공장에 근데 블랙웰만 생산해서 먹고 삽니까? 블랙웰 말고 다른 제품 생산할 것도 많아요. 애플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것부터 뭐 해서 다른 반도체부터 해서 뭐 2나노, 4나노. 거기다가 아무리 엔비디아가 맨날 젠슨왕이 찾아가서 TSMC 창업자 막 어깨 주물러 주면서 따고 하면서 제가 몇 대 손 다 알고 보면 우리 친척입니다. 아무리 친한 척하고 말이야 가서 세배 드리고 명절날 해도 아무리 공장 라인을 늘려줘도 엔비디아 라인을 어디까지 늘려주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엔비디아만 보고 장사해요. TSMC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데. 그렇죠? 이 블랙웰이 라인에서 생산되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달라 해도 1년에 생산되는 양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딥시크든 뭐 무슨 시크든 상관없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 엔비디아의 GPU를 써줄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 말인데 1년, 2년 동안 나올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이 사방에서 써준다 해도 기다려야 돼. 공장 라인에서 그만큼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1년, 2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그만한 GPU에 제일 비싼 5천만 원짜리 블랙웰 칩이 필요할까?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싼 칩으로 더 가성비 있게 더 조금만 쓰는 식으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AI가 변해가는데 불과 6개월만 지나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해야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5년 동안 그 모든 최신 칩이 전 세계에서 계속 줄 서서 사는 경우를 상정해서 오를 만큼 올라 있었다. 언제부터? 작년 6월부터. 이게 문제죠. 그래도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말을 해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럼 너는 안 살 거야? 고맙지 뭐. 내가 다 살게.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딥시크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한 달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나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문제는 다른 때 같으면 좋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이젠 아닌 것 같다 하고 도망가냐. 그게 문제겠죠. 봐야죠. 오늘 또 안 좋은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아까 오후에. 그래서 제가 급하게 1시간 전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뭐가 나왔나 봤더니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바이든 때보다 더 심한 지금 아직 정식 기사가 나온 거 아니고 검토 중이래요. 소식이 흘러나왔는데 지금 딥시크 이후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나 AI 기술이 조만간 이러다가 미국 따라잡겠죠? 안 되겠다. 정말로 이제는 바이든처럼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크라이나 닭모가지 비틀듯이 그냥 뭐 체면이고 뭐고 없이 뭐 국제 무역이고 뭐고 없이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최신 반도체 쓸 수 있는 그런 다 틀어막자라는 식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거는 앞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동맹이고 적국이고를 떠나서 모두 상호관세를 매기고 모든 극우파 정권끼리 연결을 해서 전 세계를 피라미드 조직으로 만들어서 밑에서 다 다른 나라들한테 뽑아다가 미국한테 다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해서 왕의 하느님의 나라 미국판 시오니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경제 체제를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무리 들어오도 밑에 나라들은 노예처럼 굴종할 수밖에 없는 힘을 가져야 되죠. 그게 뭡니까? 군사력도 있겠지만 기술 패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나 적성국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 미국만의 최신 AI GPU 칩을 어떻게 하자? 할당해서 주자. 돈 싸들고 사오러 오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와도 항상 정해진 이만큼만 주고 더 이상 좋은 건 안 주는 식으로 제한을 둬서 미국 혼자만 모든 기술력을 끝까지 갖고 가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불길한 뉴스가 하필 엔비디아 실적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보니까 네덜란드의 ASML과 도쿄 일렉트론의 대중 반도체 장비 유지 관리를 추가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 전에 바이든 때도 이미 그 반도체 장비 업체, 미국에 있는 램 리서치나 클라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이런 데서 특정 장비 이상은 중국에 수출했어도 유지 보수 AS도 해주지 마라 했는데 이제 이거를 다른 나라 기업한테 미국 기업도 아닌데도 가서 힘으로 윽박질러서 니네도 중국에 판 물건 AS 해주지 마 라고 겁박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다 라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서는 항상 그동안 잔머리를 잘 써가지고 미국이 중국의 최신 GPU 칩을 팔지 말라 하니까 그거를 조금 떨어지는 성능이 떨어지는 걸 만들어갖고 얼른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이 정도면 되겠죠 이거는 하고는 싸게 팔았었는데 사실 싼 것도 아니죠. 그것도 엄청 바가지 요금으로 넣고 팔아가지고 했는데 그거 아세요? 그 뒷얘기?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딱 뭐 제한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H백 그런 거 뭐 최신 칩을 못 팔게 한다 하니까 H800이라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한 달 뭐 일주일, 2주일 만에 뚝딱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막 팔았죠. 언제 그런 제품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하게 그것도 만들었답니다. 심지어 일부 회로를 물리적으로 막 태우기까지 했대요. 성능이 떨어지는 하자품을 만들려고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번개 날림으로 팔아먹었더라. 근데 이제는 저사양 AI 칩을 갖다 줬는데 딥시크가 그 저사양 GPU를 가지고도 추론형 모델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중국에 팔던 저사양 칩도 더 많이 못 팔게 하자. 그거 추진 중이란 정보가 지금 오늘 나왔고요. 아예 그 저사양 AI 칩 판매를 제한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틀어막자. 완전히 판매 자체를 못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거 엔비디아한테 좋은 얘기 아니죠. 절대로. 그러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이든 적성국이든 전 세계에
AI 칩을 수출하는 거를 미국에 허가를 받게 만들면서 적당한 자기들이 할당해주는 양만 팔게 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틀어막을 수 있을까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판 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러다 안 되면. 그런데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와서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봐야 되지만 사실 세력들은 걱정이 없죠. 아까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어제까지 도망갈 놈들 다 도망가슈. 뭐 지금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미 목요일부터 작전 들어가서 목, 금, 월요일까지 엔비디아 실적일에 맞춰서 전혀 타격 없게 자기들은 뒤늦게 트럼프 관세가 이럴 줄은 몰랐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렇게 과잉일 줄은 몰랐네. 뒤늦게 한 달 동안 속이고 자기들은 도망 다 갔더라. 심지어 재밌는 건 코인베이스마저도 털었더라고요. 저번 금요일날. 트럼프 관세나 뭐 요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코인베이스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는. 근데 코인베이스도 저번 금요일날 맘먹고 도망갔더라고요. 어제 월요일은 또 200일선 밑으로까지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수준이 딱 가로줄 보니까 결국 뭐냐. 보이시죠? 예. 11월 6일날 선거 이후에 쇼커번으로 빵 뜨면서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가상화폐 니네 이제 날라간다 한 거 그것까지도 정확히 그날 선거날부터 뜬 것까지 정확히 잘라먹고 도망갔어요. 10원 한 장 손에 안 보려는 놈들이네.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아주. 이미 얘네들은 갖고 놀다가 저번 주말부터 완전히 철수했어요. 이제 뭐니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번 주말에 나오는 PC 물가나 뭐가 나와도 자기들은 손에 안 보게 이미 다 도망가 있었다. 차근차근 철수는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겁니다.